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스한 봄을 시기하듯 내리는 비에 화사했던 벚꽃은 졌지만 그로 인해 나무는 더 푸르러지고 더 많은 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지만 주말에는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곤디님도 어떻게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주말 계획이랄까요? 사실 지금은 딱히 세운 건 없지만 네. 뭐랄까 참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벚꽃 곧 떨어질 것 같다. 네네. 꼭 보세요. 이번 네, 맞아요. 주말이나 네네. 이번 주 안에 네.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적중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경 잘 하셨나요? 저는 청산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틈틈이 네네. 나와가지고 또 어. 뭔가 직감이랄까요? 네네. 뭔가 지금 찍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곰디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너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옥천에는 정말 이렇게 그렇게 사진 찍을 곳, 자연이 네네.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아요. 장계 관광지부터 장령산 휴양림 가보셨나요? 장영산 휴양님은 네네. 그 요즘은 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요. 옥천 주소지가 옥천이신가요? 네네. 예약 안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갈 때마다 네네. 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이제 아마 주차 때문에. 네, 아마 뭔가 장영산을 가야겠다는 걸 네네. 뭔가 낮이나 아침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음. 저녁이나 이런 데 많이 가가지고 좀 그러셨구나. 갔을 때마다 좀 닫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음. 자주 가는 편인데요. 자주 가세요? 네, 이제 거기 데크길도 좋고 이제 그 산도 좋아하니까 이제 산도 가는데 근데 장령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데크길이 정말 예뻐요. 그 산 올라가는 곳에 정상까지 아니고 이제 그 데크가 좀 예뻐서 가끔씩 가는 편인데요. 네네. 지금쯤이면 조금씩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산을 보니까 이렇게 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한 번도 가봤어요, 진짜. 정말요?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정말 딱 예쁠 시기거든요. 산은 사계절 모두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싹이 막 이렇게 연두빛으로 올라오는 이 계절이 특히나 이렇게 숲이랑 산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산에 관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가 퇴근길에 주로 이렇게 옥천 라디오 FM 듣고 있는데요. 그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혼자 이렇게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제가 곤디님께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등산은 왜 할까? 이 청년 분들이 나오셔서 진행하는 맞아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네네. 그 노래가 나오셨다고. 네네, 맞아요. 등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등산을 왜 할까라는 그런 네. 노래를 틀었다고 네네, 기억하시죠? 저한테는 그 노래가 딱 와. 그래서 혼자 많이 차에서 웃었는데 노래 듣고 와서 그림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산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뭐하러 힘들게 높이 오를까? 어차피 내려올 걸 알면서도 뭐하러 그렇게 높이 오를까? 술은 또 왜 그리들 마시는 걸까? 뭐하러 몸 배려가면서 노나? 어차피 깨버릴 걸 알면서도 뭐하러 그렇게
그릇에 취하려 들까. 내가 지금 마음이 차가운 건 따뜻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슬퍼질 바에야 애초에 기쁘지도 않았으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외로울 바에야 애초에 곁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혼자라 느끼는 건 애초에 네가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슬퍼질 바에야 애초에 기쁘지도 않았으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외로울 바에야 애초에 곁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킴 힐리아드, 출판 책 읽는 곰, 그래도 꼭 해볼 거야 라는 그림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귀여운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맨 파리가 난 할 수 있어 를 외치며 서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파리의 이름은 윙윙입니다. 정말 작은 파리지요. 하지만 윙윙의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윙윙이 쓴 엄청난 계획 세 번째는 상어와 친구 되기, 두 번째는 친구들 초대해서 저녁 먹기, 그리고 첫 번째는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기입니다. 큰 꿈이 있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곧바로 시작해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큰둥했어요. 아이, 그냥 집에 있어. 꿈 깨. 파리가 왜 걸어서 산에 올라? 날아가야지. 정신 차려. 어차피 안 될걸? 말도 안 돼. 하지만 윙윙은 알고 있었어요. 큰 꿈을 이루려면 안 된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 것.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말에 귀 기울일 것. 난 할 수 있어. 걸어서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던 윙윙은 포기하고 싶었고 계획을 살짝 바꿔볼까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윙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포기하지 마입니다. 윙윙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을 도전할 때면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윙윙처럼 힘이 들 때마다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거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주문을 했으면 목표했던 일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꿈이 있다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곧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안 된다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림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어르신을 만나 뵀었어요. 정선에서. 네. 그분은 이 수리공 이제 국립대학교에 수리공으로 있으면서 한 3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 다시 뭔가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봤었는데 나는 그때 만약 지금 이 곳에 살 거란 걸 내가 젊었을 때 알았다면 나는 한의사를 했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을에 보면은 아파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병원을 못 가는. 이제 걷기 네네. 사실 걸어서 갈 거리도 안 되고 네. 버스도 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으시다 보니까 나 같으면 이제 마을에 살면서 그냥 마을에 사는 분들 내가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취득을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네네. 이제 잠깐이나마 도움이 되는. 피로를 덜어드리게끔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혹시 현미 쌤은 네. 꿈이 어떤 거셨나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요. 근데 어, 어린 저는- 시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제가 네. 막연하게 친구들이 너는 참 시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네네.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저는 이제 유치원을 못 다녔었거든요. 지난주 산속에 7살까지 살아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네네. 유치원에 대한.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음치에 박치예요.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 막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시잖아요. 네네. 아, 저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요. 네네네네. 한참 꿈이 많이 바뀔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니까. 그런데 국어가 내가 그냥 시만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시를 좋아하셨군요. 네, 저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가 그래서 그렇게 그림책 결국에는 그걸 비슷하게 비슷한 거 가는구나. 가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쯤 되셨을 때는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때는 이제 꿈하고 조금 살짝 멀어지는 게 있긴 했었지만 네네. 이제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직업이죠. 꿈이 아니라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이 직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점점 그러게요. 현실에 꿈하고- 점점 네, 맞습니다. 이게 내 꿈과 조금 더 동떨어진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점점 현실이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금해서 얼마를 모아야지. 이제 이상하고 현실 사이에서 많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대는. 그렇군요. 네. 저도 뭔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냥 꿈으로 남을 수도 있고 네. 또 실현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떤 길을 걷든 간에 음. 나는 뭐 할 수 있다, 음. 할 수 있어라고 되려면서 네. 이렇게 타박타박 산을 오르는 윙윙을 보면 네. 없던 용기도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때는 제가 꿈을 많이 포기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에는. 네네. 그런데 오히려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저거 해야겠다 하면은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네네. 20대에는 언젠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산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느끼죠. 나는
아,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 맞구나. 막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그림책을 보면서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의 주인공 파리를 보면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네. 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시작한다면 윙잉처럼 자신을 믿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윙잉처럼 망설이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에 담긴 그림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천유주, 글 이병승, 출판 책 읽는 곰. 늘 익숙하게 보던 것이 낯설게 보이는 마법 같은 순간. 미지에 대한 끌림과 설렘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책. 이병승 작가의 섬세하고 다감한 글과 천유주 작가의 따뜻하고 환상적인 그림이 빚어낸 마법 같은 성장의 한 페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표지에는 구름과 안개에 쌓여 희뿌연 산에 걸터 앉아있는 한 소년이 보입니다. 소년의 시야에 들어온 구름산은 등굣길에 늘 보던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산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른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눈앞에 딱, 정말로 딱 커다란 산이 나타났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산을 바라보았어요. 저 산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늘 보던 산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산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구름과 안개에 쌓여 희뿌연 산에서는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보통 때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말이에요. 어쩌면 산이 쩍 갈라지면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비행 접시를 타고 내려온 외계인들이 살금살금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무들이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바위들이 우릉우릉 말을 할지도 모르죠. 오래전에 죽은 영혼들이 모두 깨어나 허청허청 헤매고 다닐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저 산에 올라가야 해.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 가야 해요. 수업 시간에도 구름산만 쳐다봤어요. 산을 휘감은 하얀 구름이 굽실거렸어요. 금방이라도 하얀 용으로 변할 것 같았어요. 축축한 바람이 덜컹덜컹 창문을 흔들었어요. 빨리 산으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여기 봐야지. 선생님이 야단을 쳐도 자꾸만 구름산 쪽으로 눈이 갔어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인걸요? 진짜 가봤어. 아빠 따라서 산 중턱에 있는 탱크바위를 기어 올라가는데 어찌나 미끄러운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 아마 넌 올라가지도 못할걸. 준석이가 우쭐댔어요. 친구들에게 구름산에 가봤는지 물어보니 모두들 경험담을 한마디씩 합니다. 탱크바위가 미끄럽다는 둥, 탱크바위 위 약수터에는 뱀이 나온다는 둥, 심지어 산 꼭대기에 있는 동굴은 사람을 꿀꺽 삼켜먹는다고도 합니다. 무섭긴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 소년과 친구들은 학교 뒤 구름산에 같이 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이 마친 뒤
친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갈 수 없다고 해요. 소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구름산으로 갑니다. 과연 소년 앞에는 뱀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소년을 삼켜 먹을 동굴을 발견했을까요? 결국 혼자서 구름산을 다녀온 아이는 바람을 맞으며 개운한 표정으로 동네를 내려다봅니다. 소년은 구름산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구름산 등반을 꿈꾸게 됩니다. 비에 젖은 나무 냄새, 얼굴을 스치는 축축한 바람이 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구름산은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법 같은 성장의 한 페이지를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온종일 구름산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갈까 가지 말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나직지 않나요? 미지를 향한 끌림과 설렘, 두려움이 뒤섞인 이 내면의 갈등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니까요. 사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도전은 대부분 구체적인 현실이 아닌 상상의 뿌리를 두고 자라나죠. 막상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는 팔뚝만한 뱀도, 또 팔각정 귀신도, 또 사람을 삼키는 동굴도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다시 보니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던 산의 이모저모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든 팔뚝만한 뱀은 사실 흙을 뚫고 나온 나무 뿌리였고,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찢게 한 팔각정 귀신은 바람에 날려온 까만 비닐봉지였습니다. 몸이 덜덜 떨릴 만큼 무시무시하게 울부짖던 동굴은 동굴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바위 틈이었지요. 친구들도 모두 소문으로만 들은 것을 실제로 겪은 일인 양 떠벌렸을 뿐 산에 가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름산 꼭대기에 올라선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아이는 더는 구름산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름산에도 가볼 마음을 먹게 되죠. 이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발을 내디는 순간 더 넓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과 설렘으로 바뀌며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주죠.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뭔가 저는 그런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기회 앞에서 약간 주저했던 것 같아요. 종종. 그렇죠. 모든 보통의 사람들이. 네, 저도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이제 쿰천제로 올라오다가 네. 갑자기 반대 차선에 그 새 두 마리가 도로 위에 있는 거예요. 오, 네. 근데 그냥 오리거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희귀해 보이는 새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멈춰서 사진을 찍을까? 사진 좋아하시니까. 네. 네. 근데 음. 사실 뒤에 이렇게 차가 막 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뭔가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가로막아서 그냥 앞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약간 아. 그게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는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니까. 특종인데 이거. 네, 아, 약간 네. 그런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네.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 오는 날만 모습을 드러내는 구름산. 오늘이 아니면 갈 수 없어.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나며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공감되는 대사인데요. 맞아요. 그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곤디님께서 그 순간을 놓치셨던 것처럼 어떻게 계속
비 오는 날의 풍경 정말 멋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아침에 일어나 비 오고 나서 다음날 조금 이른 새벽에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산에 약간 구름이 걸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개져. 그러면 그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옥천에 장령산 있잖아요. 네네. 네, 용암사로에서 올라가는 가보면은 거북바위라고 있어요. 거기를 몇 번 올라갔었는데 네네. 어느 날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일기예보가 있는 건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주로 일출만 보러 가는데 이런 날은 또 어떤 풍경을 네네. 나에게 보여줄까? 그런데 옷은 어떡하지? 우산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다음에 가보자. 갔거든요.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북바위 도착하고 좋다 이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여름이었고 근데 네네. 그것조차 좋은 거예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네네. 비가 좋은 비는 아니었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비를 맞으면서 그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딱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산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음악 듣고 와서 다음 그림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율님의 등산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가볍게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준비를 했지. 올라가다 보면 느낄 수 있을 맑은 공기마저 설레었던 것 같아.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 열기를 식히러 불어오는 향긋한 산바람 맑게 지저귀는 산수 소리가 등산길의 심심함을 달래주네. 정상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푸르른 나무 숲이 넓게 펼쳐져 있겠지. 지금 올라가는 이 순간이 힘에 부쳐도 걱정만 내가 옆에 함께 있으니. 머리 위 내리쬐는 태양 어느새 턱까지 숨은 차오르고 바람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이마엔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 어느새 고요한 정막에 이따금 들리는 소리마저 무섭게 느껴져. 대체 얼마나 올라온 걸까? 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해? 정상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푸르른 나무 숲이 넓게 펼쳐져 있겠지. 지금 올라가는 이 순간이 힘에 부쳐도 걱정만 내가 옆에 함께 있으니. 가끔 정상 위로 올라가다 보면 돌부리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겠지. 그때 내 손잡고 나도 네 손잡고 한 번 더 힘을 내보면 어떨까. 정상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푸르른 나무 숲이 우리 기다릴 거야. 지금 올라가는 이 순간이 힘을 붙여도 걱정만 해가 네 앞에 걱정만 해가 내 앞에 걱정하지 마. 우린 함께일 테니. 다음으로 소개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마리안느 디비크 출판 고래 뱃속
산으로 오르는 길이라는 그림책입니다. 볼레로 할머니는 나이가 아주 많아요. 할머니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할머니의 부엌에는 그중 몇 가지가 있어요. 예쁜 무늬가 그려진 도자기 조각, 반질반질 부드러운 조약돌, 해변의 모래, 버려진 방울새 둥지.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오솔길을 따라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 할머니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란다. 만일 네가 배가 고프다면 말이지. 볼레로 할머니는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 자신의 간식마저도 말이죠. 할머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그럼 모두들 그곳을 설탕방이라고 부른단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너도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멋진 곳이란다. 산을 오르기엔 전 너무 작아요. 고양이 룰루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지만 자신이 나약하고 작아서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지만 할머니가 처음 산에 갈 때 고양이만큼 작았다고 용기를 주어요. 햇살이 밝은 일요일, 고양이 룰루는 할머니를 의지하며 산에 올라가요. 고양이 룰루는 질문이 참 많아요. 할머니, 나무들은 왜 잎을 가지고 있어요? 개미들은 어디로 가요? 할머니는 룰루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해 줍니다. 볼레로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산에 갈 때 필요한 막대기를 고르는 법부터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줘요. 산꼭대기로 가는 길에 많은 동물을 만나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돕기도 하지요. 힘들면 잠시 앉아 쉬기도 하고 자연을 둘러보아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은 정말이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가 참으로 적게 느껴진단다. 조금은 험난했던 산행이었지만 고양이 룰루는 볼레로 할머니의 도움으로 산 정상에 오르게 되죠. 멋지지 않니? 이때 룰루는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요. 룰루는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봐요. 아름다운 광경을 담기 위해 볼레로 할머니와 고양이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볼레로 할머니와 룰루는 일요일마다 함께 산에 오르게 돼요. 볼레로 할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산의 비밀을 모두 룰루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몇 주 전부터인가 할머니는 자꾸 걸음을 멈추었어요. 룰루는 할머니를 위해 조금 더 오래 쉬었어요. 여기서 기다리마. 다녀와서 내게 모두 이야기해 주렴. 룰루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룰루는 산을 더 잘 알게 되고 산이 간직한 비밀들을 스스로 발견해요. 산에서 내려오면 서둘러 할머니에게 달려가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보물들을 선물했지요. 그렇게 서서히 볼레로 할머니의 산은
룰루의 산이 되어가요. 어느 날 산을 오르던 룰루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무 뒤에서 엿보는 작은 친구를 만나요. 룰루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친구에게 자신의 간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산으로 향해요. 블레로 할머니와 룰루가 들려주는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아이와 어른, 세대 간 같이 공유해야 할 삶의 지혜를 담은 그림책. 블레로 할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다 보면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곧 삶의 여정. 산으로 오르는 길은 삶의 여정을 시처럼 간결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곧 삶의 여정과 같다고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과 돌아가야 하는 길, 또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이란 전 세대가 걸어왔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서서히 블레로 할머니의 산은 룰루의 산이 되어가요. 라는 책 속의 문장은 이 책이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을 보며 나의 인생길을 본 듯했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언가를 얻을 때도 있을 거고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고양이 룰루처럼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고 블레로 할머니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줄 때도 있으며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죠. 그래도 함께 간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볼레로 할머니처럼 함께 산 꼭대기 설탕방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글이 있는데요. 고양이 룰루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블레로 할머니가 대답하죠.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라. 정말 그 단어 하나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멋있는 대답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블레로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또 고양이 룰루는 질문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림책 실제로 보면 정말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어떤 지혜로움을 네네. 잘 끄집어내는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런 룰루의 질문에 또 할머니는 마치 시인 같은 말로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네. 룰루의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어디로 가요? 이러한 질문을 아이에게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집으로 간다고? 개미들 어디로 가냐고. 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비가 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블레로 할머니는 네네. 이렇게 답을 하시죠. 길이 그들을 이끄는 곳으로 가지. 사실 저희가 방금 얘기한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정말 결이 다르죠. 네, 맞아요. 그 문장 선택, 그 단어 선택 이런 게. 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정말 그럼요. 중요하게 느껴지는 답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길이 그들을 이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네네.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대답은
이 길이 내가 품은 그런 꿈과 네. 이상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아. 어렵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맞아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피디님처럼 갈림길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네. 한 길로 쭉 뻗어 있어서 고민 없이 가면 좋겠지만 길이 늘 나뉘어져 우리 앞에 서 있잖아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익숙한 길은 괜찮지만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은 설레일 때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니까 두렵죠. 네. 일단 선택하는 순간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책에서는 지쳤을 땐 쉬어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쉬어요. 산은 경쟁하듯 오르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상을 오르는 길도 정말 여러 곳이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길로 가든 그건 이제 우리의 선택인데 조금은 편한 길도 그리고 조금은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힘들 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산을 오르다 보면은 또 정말 고통스럽다시피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겪다 보면은 아 역시 길은 쉬운 길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것 생각도 좋지만 네네. 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저기 뭐 편한 길, 험난한 길, 그 길마다 보여주는 그 풍경 자체가 산에 올라갈 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말 힘들게 오르면은 네. 그만큼 성취감. 같은 풍경이라도 다르게 네. 느껴지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림책에서 블레로 네. 할머니는 이게 산을 오를 때 또 서로 두르지 않잖아요. 네네. 이 룰루와 함께 산에 오르며 천천히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이 블레로 할머니는 룰루가 산을 즐겁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룰루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산을 오릅니다. 룰루는 그렇게 조금씩 산을 알아가고 산을 오르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소풍이나 이런 거 갈 때 보면은 대열에서 또 이게 네.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느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루의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풍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네. 제가 사는 곳에 칠갑산이라는 데가 유명했었는데 네. 칠갑산이요. 그렇죠. 실갑산. 뭔가 갈 때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갔으면은 좀 재밌었을 것 같다. 근데 항상 그 네, 길로. 오르는 루트, 내리는 루트가 너무 똑같았고 네네. 시간도 똑같았고 네. 그 칠갑산 가다 보면은 거의 끝부분에 죽음의 108계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오를 때 느낌도 똑같고 근데 사실 각자가 걷고 싶은 네네. 오르고 싶은 속도는 다 다른 거고 뭘 네네. 보면서 이제 어떤 속도로 걷느냐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음. 뭔가 갈망이랄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러셨구나. 저도 그런데 저도 그 아이들과 산에 오른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그림책을 보며 아이와 산을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블레로 할머니는 산에 다니면서 알아낸 많은 비밀을 고양이 룰루에게 알려주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알아낸 비밀을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아이가 자신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만의 비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천천히 조금씩 배워가는 아이를 기다려주라고, 힘들어할 때는 쉬어가게 하라고, 무엇보다 선택의 순간에서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로 할머니는 룰루에게 강요하지 않고 격려하고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과 할머니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함께 산에 오르면서 인생의 여러 지혜를 들려주는 블레로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이 경험한 지혜를 알려주는 것과 내가 뭔가 그냥 어디 좀 전공 서적에서 한 줄로 보는 거랑 다르죠. 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제가 지금 일반 행정기관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행정학을 이제 전공을 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이 실제로 경험하는 거랑 정말 온도 차이가 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각자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게 네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실제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네네. 정말 그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뭔가 이걸 통해서 좀 두루 경험하고 두루 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피디님의 앞에는 많은 길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네. 이제 볼레로 할머니의 발걸음이 음. 룰루보다 느려졌을 때 네. 또 할머니가 그랬듯 이 룰루도 음. 할머니의 속도에 발걸음을 멈추는 장면은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죠. 네. 할머니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음. 옛날에 이렇게 그 뭐랄까 그냥 콘크리트로 포장된 시골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은 양쪽으로 이 꽃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들꽃들이 펴 있어요. 그 꽃으로 반지랑 시계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저랑 이제 동생이랑 같이 걸을 때. 아, 근데 요즘 할머니께서는 네. 좀 집 안에서 걷는 것조차 좀 어려워하시는. 맞아요. 네, 저 우리보다 빨랐던 할머니인데 이제 점점 저희보다 더 느려지시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또 이 그림책 보면서 또 느껴졌던 것 또 같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나셨구나. 네. 네, 이렇게 그림책 산으로 오르는 네. 길은 세대 간의 교류와 또 음. 소통의 중요성 네네. 그리고 또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는 블레로 할머니와 룰루의 모습을 통해서 세대 간에 공유해야 할 이야기들이 또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죠. 이 함께 산을 오르는 일처럼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며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듯 특별하고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편안하게 삶을 공유하며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소통이라고 이 책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됩니다.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산과 숲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산과 숲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림책으로도 그렇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더 많고, 그래서 네네. 다음 주, 아무래도 그 다음 주 계속 산과 관련된 그림책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저한테 네, 물어보셨잖아요. 이번 주 계획이 어떻게 되냐? 네네. 라는 질문에 장령산을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장영산, 네. 요감사에서 장령산으로 가는 있어요. 길이 네네. 좀 험한가요? 혹시? 이게, 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을 작년부터 계속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용암산에서 장려산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저한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장갑은 꼭 챙기셔야 돼요. 네. 중간에 네. 다른 산에 비해서 뭐 그렇진 않지만 줄을 조금 잡아야 돼. 살짝 많진 않아요. 네네. 줄이 조금 잡아. 가방에 스티커랑 챙기시고요. 스티커요? 스틱 막대기. 네, 네. 있으면 좋고 솔직히 남자분들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저 정도면 오를 수 있을까요? 20대잖아요. 오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쓰시. 20대잖아요. 네. 근데 피디님은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사진 가지고 가세요. 네. 힘들면 네. 거북바위까지는 꼭 추천해드려요. 거북바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더라도 네. 네, 거북바위까지는 이번 주에는 이제
올라가서 한번 인증샷을 찍는 걸 어.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꼭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동네 뒷산 이젠 내가 올라가 숨쉬는 것도 버거워 몸은 무거워 그래도 공기가 좋아 생각조차 못해봤잖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나를 가둘 수는 없잖아 한 평짜리 작업실의 밤 I don't wanna go back 발을 디딜 곳에 가파른 길이 있었더 yeah. I don't wanna feel lonely 내게 남은 언덕이 끝이 보이지 않았더 yeah. 물을 봐 말을 들어줘 경우야 숨을 크게 쉬어 있잖아 예전에는 꿈도 못 꾼 일이야 How am I supposed to do 불안했던 하루들 매일 상상하던 대로 바뀌어버린 모습 더 높이 올라가 더 올라가 난 구름을 만지고 싶을 뿐이야 How am I supposed to do 답답한 나는 안녕 귀찮아졌어 나는 다시 힘들어졌어 매일 아침 바빠 나는 하루 종일 바빠 문제 쌓여있지 나빠 오늘 미세먼지 그래도 나가자 How am I supposed to do 불안했던 하루들 매일 상상하던 대로 바뀌어버린 모습 더 높이 올라가 더 올라가 난 구름을 만지고 싶을 뿐이야 How am I supposed to do 답답한 나는 안녕